저희 2조는 당뇨병과 낙인 그리고 원격 진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목차로는 당뇨병 소개 및 원리, 당뇨병 치료의 역사와 인슐린의 등장, 당뇨병 환자들의 낙인과 원격 진료의 등장 순으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당뇨는 우리 곁에 흔히 있는 질병입니다. 비록 전염성도 없고 쉽게 사망에 이르지도 않지만 당뇨병은 한번 질병에 걸릴 시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한 만성 질환입니다. 이런 병리적 특성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과는 다른 독특한 치료 방식과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당뇨병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당뇨병 치료가 어떻게 발전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란 말 그대로 소변에 당이 섞여서 나오는 질병을 뜻합니다. 당뇨병에 대한 기록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에서 처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당뇨를 너무 많은 소변을 보는 병이라 기록하며 소변의 양에 집중했는데요. AD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 의사 아레타에우스가 최초로 당뇨에 디아베테스라는 병명을 붙였는데 이 뜻 역시 오줌을 많이 빼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당뇨병의 발견이 주로 소변의 양과 관련이 있었다면 17세기 영국의 의사였던 토마스 윌리스가 최초로 당뇨병 환자의 오줌에서 단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라틴어로 꿀을 의미하는 메리투스를 덧붙여 현재 당뇨의 정식 명칭인 디아베티스 메리투스를 완성시켰고 1776년 매튜 dobson이라는 의사가 이 단맛의 원인을 당분이라는 것에 입증하게 됩니다. 더하여 혈중에도 과도한 당분을 발견하여 기존 당뇨증의 범위에 당혈증을 더하게 됩니다. 단순히 신장질병이라고 여겼던 당뇨가 전신질병인 것이 밝혀진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소변과 혈액 속에 과도한 당분이 섞이게 된 것일까요? 정상인 몸에서는 혈액 내 포도당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혈중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신장에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수분이 같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당뇨에 걸리면 소변량이 증가하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인슐린이라는 세포가 그 원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은 그것을 포도당의 형태로 분해하고 각 장기의 세포들에게 전달되어 에너지로 내는 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이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되더라도 세포가 잘 반응하지 않으면 포도당이 세포에 전달되지 못하고 그대로 소변으로 빠져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당뇨병이고 각 장기의 세포들은 에너지원을 공급하지 못하기에 언제나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배고파지고 세포재생이 지연되기에 상처회복이 늦어지며 망막변증, 신기능장애, 신경병증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당뇨병은 크게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생산하는 기관 자체가 파괴된 경우이며 유전일 경우 어린 시절부터 당뇨병 증상이 나타나고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2형 당뇨병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 세포의 인슐린 반응도가 떨어져서 반응하는 것으로 병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인슐린 결핍이 발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2형 당뇨병은 우선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조절하여 인슐린 반응도를 올리는 것이 우선인데 반해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직접 체내에 투여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었습니다. 다만 인슐린이나 다른 당뇨병 치료제들 모두 당뇨병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막는 것에 불과하였기에 환자들은
평생 약을 투여하고 생활 습관에 주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슐린의 발견은 기나긴 당뇨병 역사 속에서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1920년대 초 인슐린이 발견되었고 그전에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식사 제한을 엄격하게 요구한 것 외에는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1형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형 소아 환자들은 인슐린 발견 이전에 평균 수명이 한 자리를 채 넘지 못할 만큼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발견되고 이들의 수명이 크게 늘어났고 이 호르몬 분리를 발견한 벤팅, 베스트, 맥클라우드, 콜립 등에겐 공동 노벨상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슐린은 결코 완벽한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인슐린으로 목숨을 구한 아이들은 노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수는 있었지만 평생을 당뇨 환자로 살아야 했고 오히려 일찍 죽는 바람에 알려지지 않았던 후기 당뇨병 증상인 망막병증, 심부전, 신경병증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런 만성합병증은 환자들이 더 오랜 수명을 누릴 때 치러야 할 대가였고 다른 한편으로 당뇨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인 인구를 늘림으로써 당뇨병 관련 문제를 공중보건의 중요한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공중보건에서 당뇨병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당뇨병 환자들은 규칙적인 생활 방식을 내면화하고 자체 검사를 반복하며 혹독한 자기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당뇨병 환자로서 겪는 이런 공통적인 경험들은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의학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데 이바지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건강을 위한 규율과 성실하고 절제된 생활 양식이 결합된 도덕적 훈계에 억압되었습니다. 이런 자기관리에 대한 부담 외에도 당뇨 환자로 알려진 사람들은 공공에 난 사회적 낙인, 특히 고용과 보험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1950에서 60년대 당뇨병 환자들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잃었고 건강보험에서는 2배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고용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회사 내 신체 검사로 병약한 직원을 암묵적으로 속아내었고 심지어 미국 연방정부조차도 당뇨병 환자가 공무원으로 가질 수 있는 직위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맞아야 하는 인슐린 주사는 환자의 속박을 강화했고 주사를 맞을 때마다 환자들은 더욱 당뇨병 환자라는 낙인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낙인이 심해지고 비슷한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당뇨병의 특징이 부각되자 환자들과 의료계는 당뇨에 대한 원격 치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슐린 주사로 인한 고통과 노고 외에도 피하 주사의 정기적인 사용 자체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상징이 되자 환자들은 주사 장면을 타인의 눈으로부터 감추고자 했습니다. 또한 당시 당뇨병 환자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원인이 당뇨 전문의사 부족, 사는 곳이 농촌이라서 병원 접근성이 좋지 않아 치료받기 어려워 관리가 안 되는 데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경구용 혈당 강아제 개발과 직접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원격 진료의 개발이 시작됩니다. 경구용 혈당 강아제는 호르몬 성분이라는 인슐린의 특성상 개발이 지지부진했지만 우연히 설포닐 효소라는 성분이 발견되자 독성 없이 혈당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성분의 특허권을 갖고 있던 파르벤이라는 기업이 전범 기업으로 해체되었고 수많은 미국 제약회사들이 파르벤의 계열사들과 특허권 계약을 체결하며 보편화가 시작됩니다. 그중 업존이라는 회사의 오리네이스라는 약은 제약회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2형 당뇨병 환자들, 그 중에서도 무증상 환자들의 복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뇨병 검진 운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객층을 넓히기 위해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발병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당뇨병
전증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하고 오리네이스라는 약이 그 진행을 멈추거나 이전 단계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약 회사에 의해 미묘했던 상태를 당뇨병의 범주로 포함시키고 전문가 단체들과 협력하여 진단 검진이 실시되면서 환자들이 원했던 경구용 혈당 강화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런 경구용 약을 넘어 농촌에 거주하거나 의료권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원격 의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란 측정된 전자진료 자료를 병원에 가지 않고 멀리 있는 의사나 환자에게 전송하고 이에 근거한 처방을 환자에게 전송하는 진료입니다. 꾸준한 약물 복용과 규칙적인 생활만으로도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2형 당뇨병 환자들은 충분히 이런 방식으로 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듀크 의대는 2주마다 당뇨병 환자들을 원격으로 관리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당화 혈색소가 약 1.36% 감소하며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원격 진료가 잘 발전한다면 더 이상 의료 환경이 열악하여 당뇨로 죽는 사람도 사라지고 직접 병원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라는 낙인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뇨병과 그 치료의 역사적 흐름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남겨줍니다. 특정 질병의 환자로서 느끼는 사회적 낙인과 억압, 그리고 불평등한 의료권의 분배들은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었다면 타인의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범위일 것입니다. 암이나 불치병같이 심각하지 않고 누군가는 사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질병이 외부적 요인과 결합되어 환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심각한 전염성과 백신의 부재로 그 질병 자체로 큰 문제이지만 코로나19 환자들은 질병뿐 아니라 과거 당뇨병 환자와 같이 사회적 낙인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것이 죄를 지은 것과 동일시되고 평범했던 그들의 일상이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낙인이 다른 식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뇨병이 던져준 질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현재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제이며 앞으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이 낙인이 되고 환자가 죄인이 되는 부조리를 타파하고 일반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환자의 행복까지도 지켜질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